네, 짝퉁 패션 2부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랬어요? 다음 주 일을 어떻게 알아? 하루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또 보아님이 또 계시네요. 네, 또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출근을 하셨네요. 네. 지난 방송 좀 어땠어요? 자평을 좀 해보자면. 조금 치고 빠지는 걸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원래 잘 쳐요 이렇게? 네.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예. 우리 부하님이 애드리브가 굉장합니다. 애드리브 됐을까? 이런 건 덜어낼 거예요. 네. 이런 애드리브는 네. 걔도 못 저질이에요. 쳐요. 네. 네. 아무튼 뭐 지금 이틀에 걸쳐서 네. 짝퉁 패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자, 이번 시간은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네. 압니다. 짝퉁 인터뷰. 네, 짝퉁 인터뷰라 저희가 힘줘서 이렇게 준비한 시간인데 자, 이번 시간에는 뭐 어떤 각오로 임하겠다. 짧게. 이번 시간에는 정말 취재를 하는 기자의 느낌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얼만큼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는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네. 지난주에 저희 그 짝퉁 인터뷰에 부만사 나유업 유업? 유업. 죄송합니다. 나유업 대표님이 네네. 나오셨는데 반응이 좀 있었나요? 일단 뭐 제 주변에서는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되게 네. 신기해했어요.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회사 이름이었죠. 네. 상담을 통해서 브랜드의 타겟을 정해주고 그 타겟에 맞는 마케팅을 해줘서 상품 개발까지 이렇게 원샷으로 진행하는 나유업 대표를 만났죠. 신선했습니다. 네. 사실 초반에 우리 나 대표님이 네. 긴장을 좀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다가 말미에 조금 풀렸어요. 그게 좀 아쉽다라는 분들도 좀 계셨고 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짝퉁 인터뷰 네. 어떤 분이시죠? 두둔. 이번 주 짝퉁 인터뷰의 주인공은 현대 이태리 스포츠 브랜드죠. 디아도라. 네. 저도 축구화가 몇 개 있어요. 네, 누구나 아는 브랜드죠. 네. 그리고 또 백팩 브랜드의 대명사 잔스포츠 국내에 전개하고 있는 네. 네오미오의 조용로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용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디아도라 브랜드를 지금 전개하고 계세요? 네, 저희 회사에서 이제 2년 차째 하고 있습니다. 2년 차. 예. 그럼 그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하시다가 예, 여러 다른 회사에서 했었죠. 꽤 오랫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그 디아도라에 대한 추억이 하나 있어요. 축구를 또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축구도 좋아하고 네. 또 잘하고.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축구부, 초등학교 때부터죠. 초등학교로 네. 이제 축구부를 하다가 일찍 하셨구나. 네. 일찍 했죠. 네. 지금까지 이제 조기 축구회를 하고 있는데 오래 하시는구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집이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투리 하나도 안 쓰시네요, 근데. 사투리 씁니다. 방송이라 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라 좀 자제를 하고 있고 디아도라 브랜드 축구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그때 너무 또 고가이기도 했고 제가 축구화를 사기 위해서 중2 때 도둑질했나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축구화를 사기 위해서 그 시체 닦기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병원 영안실에서 이제 그 서브 역할을 하는 건데 그때가 10만 원인가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중2 때 10만 원이면 굉장한 돈이었죠. 제일 고가 축구화였겠네요. 뭐 캥거루 가죽 이런 거. 네. 그래서 11만 9천 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야. 그 매장이 부산에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진주까지 내려갔어요, 제가. 대단하시다. 그 축구화를 사려고. 야. 근데 가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내려갔는데 돈이 안 맞는 거죠. 아니, 차비만 해도 그거 반절 사겠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버스를 타고 가지고 그때 싸게 내려갔다 왔는데 결국은 못 사고 이제 푸마 축구화를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 추억이 있으시네요. 디아도라가. 디아도라를 또 전개하신다고 하니까. 저를 좀 빨리 만나셨어요. 지금 싸게 좀 살 수 있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사이즈 275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쓸데없는 잔스포츠라는 백팩 있잖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3학년 때까지는 거의 잔스포츠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잔스포츠 백팩을
메고 다녔었던 그랬던 시절이죠. 시절이죠. 예.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그 고등학교의 교복 뒤에는 잔스포츠라는 로고가 잔스포츠 남아있죠. 하면 또 하나의 추억이 있는 게 잔스포츠는 좀 이쁜 여학생들이 많이 맸어요. 저 잔스포츠 메고 다녔어요. 거짓말하지 마. 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없던 잔스포츠 아니, 아니. 가방이 생겼네. 고등학교 때 잔스포츠 메고 다녔어요. 너 필라 아니었어? 아니. 양아들이 매는? 아니 잔스포츠. 그랬군요. 네. 요즘도 여학생들이 많이 맵니다. 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많이 매고 네. 여학생들 시장에서는 마켓시어가 넘버원이에요. 타겟이 중학생으로 돼 있나요? 고등학생으로 돼 있나요? 타겟은 제가 대학생인데 대학생. 실제로는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맵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이고 싶은 고등학생. 잔스포츠 가방에 네. 가방이 깔끔하잖아요, 디자인이. 그렇죠. 로고 하나 딱.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조금 큰 인형이나 달죠. 열쇠고리 뭐 맞아요, 이런 걸 맞아요. 달고 다니는 네.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트렌드가 그랬었죠. 우리 부하님도 네, 잔스포츠를 네, 저 잔스포츠 노란 색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노란색 쉽지 않아요. 양아였나 본데. 아니요. 그런 거예요. 노란색이면 네. 황정음 가방 그럴 때 매신 거 아닌가 보다. 네, 예쁜 여학생들이 매는. 아니 또 부하님이 실제로 조 대표님 보시기에 네. 그 황정음이랑 좀 닮은 황정음보다 더 예쁘신 것 같은데. 네. 거짓말하지 마시고. 네. 아니 조 대표님 소개도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요. 추억팔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조 대표님 저희 짝퉁 인터뷰는 자기 소개를 셀프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소개를 좀 모르고 왔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는 조용노라고 하고요.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네오미오라는 회사고 네. 그 회사에서 8개 브랜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와. 대표적인 브랜드가 우리 조금 아까 소개해 주신 디아도라 이태리 스포츠 브랜드, 디아드라. 그다음에 세계적인 학생용 백팩 브랜드 잔스포츠, 네. 또 에드미러이라는 영국의 스니커 브랜드, 또 에드미러. 에드미러. 예. 예, 에드미러. 장군 해군 제독할 때 에드미러 있죠? 예. 그다음에 캐즈라는 여성 스니커 브랜드. 이거는 100년 된 브랜드입니다. 아 진짜요? 예, 20대 여성 스니커 시장에서는 저희가 마켓 쉐어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좀 타겟이 되게 좁죠. 그 외 여러 개의 브랜드 해서 총 8개 브랜드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스닉솔이라는 멀티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한 90여 개 매장을 전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준이 논현동인데 네.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은 어딘가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은 요 바로 근처에는 없고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백화점 안에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큰 직영점으로는 코엑스몰 네 저희 직영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저희 회사 브랜드를 다 보시고 사실 수 있죠. 이야, 가야 되겠네요. 조 대표님 소개로 왔어요. 그러면 좀 싸게 해주죠. 물론입니다. 이름을 다 얘기하셔야 돼요. 조용로 대표님이라고. 네. 그러면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숨을 거예요. 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패션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해요. 계기가 특별히 없어요. 사실 저는 패션에 되게 문외한이었고 첫 직장이 코롱 상사 스포츠 사업본부였거든요. 원래 전공은 스페인어를 했습니다. 스페인 문학. 예. 근데 그 스페인어 특기자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 코롱 상사에 네. 코롱에 지원할 때는 다른 데 지원을 했어요. 개발사업본부. 개발부터. 예. 근데 저를 패션에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 회사 나가겠다 했더니 1년만 있다가 그때도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옮겨주마. 이런 한 제안 쉽지 1년 않은데. 해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은 조용로 대표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쪽에서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청취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좀 프로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 대표님은 코롱에 입사하면서 이쪽에 발을 들였고요. 코롱 상사에서 신발 디벨롭, 수출, 수입 업무를 담당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금광에서 스포츠 멀티숍 스프리스 아시죠? 스프리스를 런칭을 하면서 금광에 합류하셨죠. 이후에 미국의 대표적인 멀티숍 TAF라고 하죠. The Athletics Foot 맞나요? 영어 발음 잘 우리 됐나요? 영어는 부하 네. 님이 잘하시니까 한번. 네. 네. The Atlas Foot. 예. 일본 분이세요? 네. 그 스포츠 멀티숍을 이제 들여오셨고요. 네. 이후에 뉴발란스
오. 뉴발란스도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네. 이 브랜드를 국내에 런칭을 했고 뉴발란스를 이랜드에 넘긴 후에 현재 네오미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미국의 대형 슈즈 또는 그 스포츠 메이커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VF 코리아의 경영 고문을 역임했고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대표도 역임했어요. 네. VF는 노스페이스 글로벌의 본사 이름입니다. 네. 그럼 타키 형이랑도 우리 조 대표님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질문을 좀 하려고 해요. 네. 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VF가 라이센스를 준 것을 가지고 일본에 또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전개를 한국에 하고 있거든요. 네. 노스페이스를. 어떤 관계인지 조금 이따 질문해 드려 볼게요. 지금 하시지 왜?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제가 생각하면서 네. 좀 이따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브랜드를 저는 참고로 패션에 대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패션 문외한입니다. 네, 패션 산업에 똑같네요 대해서 조 대표님이랑. 전혀 모르고 예. 그래서 저를 이제 초등학생 다루듯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브랜드를 하실 수 있었던 뭐 이런 좋은 눈이 있어서일까요? 좋은 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코오롱이라는 회사에서 저를 그쪽에 써줬기 때문에 네. 그게 첫 번째 계기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거기 있으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하고 만났어요. 제가 처음엔 수출을 했거든요. 네네. 코오롱 브랜드를 이제 돌아가신 이동찬 회장께서 우리 브랜드로 직접 수출을 한번 해보자. 코오롱 브랜드로. 코오롱으로. 예. 수입하고 다른 남의 브랜드로 하는 OEM, ODM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우리 브랜드로 제조한 상품을 해외에 직접 수출해보자. 주요 국가에.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진 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하다 보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회사들 이미 신발을 의류를 하고 있는 유명한 스포츠 회사들 해외 또 유통 회사들 네. 여기 애틀리스 풋 포함해서 풀라카 뭐 이런데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되게 브랜드가 네트워크가 많이 생겼죠. 액티브였나요? 그렇죠. 액티브죠. 코롱 액티브. 지금 액티브. 코롱 액티브와 코롱 스포츠가 그 당시엔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부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코오롱에서 수출을 하게 됐었나요? 예, 수출도 하고 제가 제일 막내였는데 사실 우리 선배들이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제가 실적이 좀 더 좋았어요. 저는 이제 신입이었고 한 1년 네네. 보통 이제 출장 가려면 한 3년 정도 지나야 보내주는데 1년 지나니까 보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원이 없었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더 잘하셨겠죠. 또 안 뛰면 안 되는 입장이라서 부장님도 뛰고 과장님도 뛰고 대리도 뛰고 저도 뛰고 다 그래야 되니까 똑같이 누구 전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 브랜드를 취급할 수 있는 밑바탕이 좀 되셨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그러니까는 시작이었네. 제가 저 관심도 없던 분야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맨 땅에 헤딩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 만났던 바잉 담당 매니저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승진해서 임원 되고 부사장 되고 지금은 제가 그때 알던 사람들이 CEO급들이에요. 그 네트워크가 쭉 쌓여온 거죠. 그때 만난 사람들이 사실은 제 네트워크의 근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코오롱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완이 좋으셔서 브랜드 라이센스를 많이 가지고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이제 아닌 것 보니까 같아요. 예. 어릴 때부터 관계를 사람으로 가졌던 게 이제 쭉 이어지면서 이렇게 라이센스를 많이 취급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네요. 그때가 몇 년도였나요? 그때가 이제 제가 90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90년도? 예, 1990년도. 예. 이 90년도 만으로 군요. 27년 됐죠, 이제. 아이고야. 28년째. 예. 아이고야. 그럼 코오롱은 언제까지 다니신 거예요? 코오롱은 94년까지 다녔습니다. 4년 네, 딱 채우시고 5년? 94년 이제 95년에 나왔죠. 한 5년 정도 한 다녔습니다. 5년 정도 예, 하셨네요. 예. 그럼 나오시고 나서 바로 사업을 하신 거예요? 나와서는 잠깐 딴 회사에 누가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네. 그 회사가 잘 안 돼서 금강제와에 갔어요. 그게 그 잠깐이 예. 타프가 잠깐 들어왔을 때였죠. 타프 맞습니다. 애틀리스 풋을 아까 TAF라고? 예. 발음 했는데 좋으시네요, 진짜.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애틀리스 풋을 들여올 때 네. 그때 뉴밸런스, 컨버스 이런 브랜드들을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던 메이저급 네. 바로 밑에 있는 준 메이저급 스포츠 브랜드, 신발 브랜드들 다 들어왔었어요.
그 안에 담게 됐습니다. 그게 큰 인연이 됐죠. 제가 그 실무를 다 추진을 했고 그 회사의 이 디스트리뷰터, 뭐 인터내셔널 담당 매니저, 디렉터들하고 얘기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되게 가까이 지내게 됐어요.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니까. 네네. 그러다가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더 승진하시고 승진해서 높은 임원이 되고 부사장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뉴발란스를 들여오게 됐습니다. 뉴발란스 이야기 전에 아까 TAF라고 해서 이 카테고리 킬러형 그 스포츠 멀티샵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뭐 정확하게는 카테고리 킬러는 아닌데 스포츠화를 멀티샵? 중심으로 한 멀티샵, 네네, 스포츠 멀티샵, 풋라카, 애슬리트 풋 이런 데가 이제 양대 산맥이었죠. 우리나라에서 그 인터스포츠라든가 그 REI 뭐 이런 것들의 그 대형 유통 샵들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잘 안 됐다고 하지만. 글쎄요. 지금은 되는 데는 되는 거 아닌가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 첫 번째일 것 같고 지금은 이 온라인 시장이 제일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제 유통을 처음 시작할 때 재래시장 유통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이런 백화점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브랜드샵도 없었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올 때쯤 이제 브랜드샵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80년대인가요?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하고 80년대 초까지 그런 게 없었고 80년대 초에서 중반을 넘어오면서 브랜드샵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제조를 하던 화성 국제상사 이런 데들이 나이키, 리복 이런 걸 갖고 오면서 이게 팔 데가 없는 거예요. 팔라고 재래시장밖에 슈퍼카미트 뭐 기차표, 동양고 뭐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부안이 참 생소하죠. 지금 별나라 이야기를 기차표 그런 유통이었기 때문에 주로 시장 재래시장 유통. 지금도 시장에 가면 신발 가게들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도 그 이후에 생기기 시작했고 유통을 하려고 보니까 팔 데가 없는 거예요 브랜드들이. 그 우리 매장을 만들자. 대리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화승에서 그걸 시작을 했고 국제상사가 따라하고 이러면서 브랜드샵들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뒤에 다시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다 브랜드샵을 열면서 자기 유통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모노 브랜드샵이 주 유통이 된 거죠. 참고로 국내 나이키, 아디다스 이걸 다 들어왔던 건 대부분 다 화승에서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은 화승에서 시작을 했죠. 그랬군요. 화승이 대단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브랜드 들여오고 처음에는 수출을 많이 하던 회사지만. 나이키는 남 주지 말지. 그때 화승에서 그 수입을 담당했던 사람이 필라의 윤윤수 회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선배님들이 다 해먹었구만. 제가 이제 2003년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웃도어 베이스로.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남대문 동대문에 미수 채권을 회수하러 다닌 게 첫 번째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재래시장 중심의 유통에서 이제 벗어나서 브랜드샵이 막 생겨나는데 미수 채권이 많이 깔려있던 그런 상황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뭐 아리랑 산맥 뭐 이런. 그렇죠. 유명하죠. 아니 근데 그때 코오롱에서의 다져놓은 인맥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뉴발란스 이런 진짜 국내에서 히트친 몇 안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브랜드들을 갖고 올 수 있었던 뭐 그런 저는 성관이 좀 좋으신 것 같기도 해요. 당연히 그건 있어야죠. 그러니까 브랜드를 예를 들어 해외 브랜드를 가지고 올 때는 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제가 기준을 두는 건 없어요. 이제 이게 되겠다라는 어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장에 가서 감이 직관이 제일 크죠. 감과 직관. 제가 우리 시장에 늘 뭐 저는 매장에 가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즐겨하고 일주일에 여러 번 시장에 나가는데 직원들은 불편할 텐데 좀 힘들어하죠. 지난 주말에도 금요일, 토요일 지방 출장 갔다 왔습니다. 회식했대요 또. 먹었답니다. 이제 출장 가면은 그 브랜드가 어떻게 팔리나 보니까 저기 있는데 여기는 없다. 그럼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우리가 갖고 와서 잘 가꾸면 몇 년 뒤면 좀 빛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뭐 그런 것들 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감 속에 카테고리를 굳이 나눠보자면 그 우리 대표님이 선택하는 가지고 오는 이런 브랜드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궁금해요. 지금은 그게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과거 같으면 좀 역사가 있는 브랜드. 역사가 있는. 그다음에 최소한 한 개의 카테고리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 브랜드.
모든 브랜드가 나이키, 아디다스처럼 모든 카테고리를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성공한 브랜드 보면 처음에는 어떤 카테고리 쪽에서 러닝이면 러닝, 사커면 사커, 테니스면 테니스 그런 쪽 강점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유통 자체가 단독 브랜드 샵 위주로 커오다 보니까 네. 웬만큼 다 갖춰야 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다 멀티 브랜드 샵 위주이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한 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것만 갖고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성장을 한 다음에 다른 카테고리로 넓혀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회사가 아니면 좀 하기 어려웠고 최소한 중견 기업 이상. 특히 그렇죠. 스포츠나 이런 브랜드들은 작은 소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웠어요. 되게 진입장벽이 높았죠. 그런 독특한 유통 구조 때문에. 약간 그 독과점이라고 보다는 그 우리나라에서 브랜드를 한다 그러면 모자부터 신발까지 토탈 패션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에이글이라고 아시죠? 에이글만 해도 고무장화를 처음 만들면서 시작한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세그먼트가 굉장히 자잘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탑을 달리는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직관으로 우리 쪽에서 뭔가 만지면 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뉴발란스 질문을 계속 좀 드리지만 한창 뜰 때 저도 뉴발란스 신발이 집에 한 3켤레는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지금도 잘 신고 있는데 네네. 그때 그 뉴발란스가 대박 났을 때는 돈을 좀 많이 버셨겠어요? 많이 못 벌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요? 완전 크게 장난 아닐 것 대박이 날 같은데? 때는 이제 이랜드에 인수가 된 다음이기 그 때문에 이후에요? 예. 제가 이제 초기에서 한 4,500억 할 때까지 제로에서 네.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랜드가 가져가서 또 그 뒤에 또 한 10배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사회자께서 알고 계신 거는 저한테서 이랜드로 넘어간 그 후를. 직후 네. 아마 그 이후에. 아닐까. 그 제가 하는 와중에는 제로에서 이제 원래 바닥 다지는 게 더 힘들잖아요. 진입이. 그렇죠. 그렇죠. 그게 훨씬 힘들죠. 그때는 이제 주로 두 가지에 집중했어요. 이제 마라톤이 그때 한참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마라톤 주요 대회를 우리가 뉴발란스가. 먹자.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시작하고 몇 달 안 돼서 뭐 우리 회사 임원도 나중에 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영업팀장, 마케팅, 상품 담당 다 해봐야 직원 6명밖에 안 됐어요.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 춘천에서 하는 슈카운트를 이렇게 갔는데 예. 가보니까 0.1%도 안 되더라고 쉐어가. 아. 미국에서는 쉐어가 10%가 훨씬 넘는 브랜드인데 네네. 근데 0.1%도 안 돼. 실망 무지하고 왔죠. 아. 그래서 그럼 뭐 하면 좋을까? 마라톤 대회를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 너무 비싸고 네. 서울 마라톤이라고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어. 거기하고 예의가 돼서 꽤 우리로서는 많은 돈, 또 그분들로서는 이제 좀 브랜드 스폰이 필요했는데 네. 뉴발란스 같은 브랜드 해준다니까 좋아서 타이밍이 거기 맞았네요. 하고 잘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 마라톤. 중앙일보 마라톤 다른 브랜드가 하던 것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 마라톤 이건 리복이 하던 거를 뉴발란스가 테이크오버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 4대 마라톤 중에 3개를 뉴발란스가 스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년 만에 마켓 쉐어가 20%로 올라갔죠. 아이고야. 마라톤 대회 때문에 예. 제가 여기 거기서 이쯤에서 신뢰를 많이 쌓았어요.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대표님의 성향은 한 가지의 마케팅 포커스를 집중해서 파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 걸쳐놓고 그 중에 하나 걸리게 만드는 타입인가요? 글쎄 시작은 아마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이제 제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뉴발란스를 했을 당시인데 네. 그 당시에는 한 가지에 되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많은 오파가 있었는데 다 뿌리치고 뉴발란스에 집중을 했고요. 뉴발란스에서도 마라톤, 그 다음에 주로 서브컬처 이런 쪽 홍대 네. 이런 쪽 두 가지 이 패션 쪽으로는 홍대 쪽을 집중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쪽으로는 마라톤을 집중했어요. 그래서 깊이 파고들었고 투자를 많이 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 결과로 나오게 시간이 좀 걸렸죠. 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던져놓고 네. 각 분야별로 세그먼트를 나눠서 지금 브랜드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네네. 그 브랜드에 맞게 여러 군데 던져놓고 저인망이라고 할까? 네. 아니 근데 초반에 이렇게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하면 물론 효과가 극대화 날 수 있지만 반면에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크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좀 없으셨어요? 뭐 그때 나이가 어려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직관의 싸움이겠죠. 내가 보는 시장. 30대 후반이었고 네. 또 그때는 뭐
지금 안 되면 뭐 다른 거 또 하면 되지. 아. 이거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하면 되지. 진짜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표님 지금은 혹시 예. 연배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한 개 브랜드가 있다 그러면 네. 그 브랜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만 파실 거예요? 그 브랜드 세그먼트를 또 타겟을 나눠가지고 여러 개로 저인망 브랜드가 하나만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데다 우선 집중할 것 같아요. 한 개 브랜드를 하면 더더욱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대표님. 그 신생 아웃도어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뭘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아웃도어는 아니고 여행 브랜드라고 하는 게 좀 맞겠죠. 기능성 여행 브랜드. 좀 뭐 컨설팅 비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팁을 좀 주셔야 이건 뭐 좀 컨설팅을 맡기든지 하죠. 소주는 제가 결제하는 걸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아까 팁은 안 주시고 넘어가시나요? 너 뭐 소주를 사시는 거 보고. 아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4,500억쯤에서 뉴발란스를 이랜드에 넘기셨어요. 근데 사실은 브랜드 런치 초기 단계가 가장 힘들거든요. 애를 낳는다고 보면 돼요. 남자라 잘 모르지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매출을 몇 억 정도 했을 때 드디어 똔똔 정도 됐구나 라고 계산이 나오셨나요? 뭐 한 200억대 했을 때 200억 정도 했을 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마라톤 이런 데 집중적인 투자를 안 했다면 네. 사실 그때도 꽤 많은 수익이 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케팅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순진했죠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취자들한테? 겁도 없었고 그래요? 아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사업에 이 뉴발란스라는 건 제가 브랜드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남의 브랜드냐 나의 브랜드냐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나의 브랜드일 때는 내가 모든 걸 걸고 내 자신이 있으면 네. 용기가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겠죠. 네. 전략적이어야 되겠지만 근데 남의 브랜드라면 내 계약 기간이 얼마고 이걸 투자해서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모르겠어요. 제 3자 입장에서 들어봤을 땐 뉴발란스를 이제 조 대표님이 하시고 나서 이레드에 넘어갔을 때 초대박이 났잖아요. 그러면 사실 좀 배가 아플 것 같기도 해요. 배 많이 아팠어요. 내가 조금 더 갖고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뉴발란스는 여러 수십 개의 브랜드 중에 대박이 난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진짜 좀 아픈 손가락인가요? 뉴발란스는 아픈 손가락이죠. 손가락이 없어졌죠. 아픈 게 아니고. 네. 그런가요? 손가락 한 3개쯤 없어졌죠. 이제 없어져가지고 아무 고통도 없죠. 지금 이 방송을 열심히 듣는 청취자 중에 뉴발란스의 마케팅 담당자가 있어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페이스북 친구도 되어 있는 그분이 들으시면 정말 감회가 새롭겠네. 역사를 알게 돼서. 네. 뉴발란스. 혹시 뉴발란스처럼 그 해외 라이센스 브랜드인데 지금 국내에 들이면 잘 될 것 같다라는 브랜드 뭐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말하기가 좀 이런 브랜드들 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뭐 여기 청취자들이 다 제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살짝 저한테 오셔야 바로 비행기 타고 나갑니다. 아니 있다 없다로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뭐 지금. 있죠. 늘 보이죠. 보이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해야 될 건지 아닐 건지는 또 좀 다르고 그게 지금 딱 들여와서 될 거냐 또 시점 모든 사업이라는 건 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있습니다. 항상 새로 생겨나고 오늘은 그랬던 게 또 내년에 아닌 것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죠. 트렌드라는 게 있으니까. 아니 근데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대표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요? 차분하고 네. 쏙쏙 들어오는 고맙습니다. 이런 목소리인데 이 방송은 처음이세요? 방송이 처음은 아닌데요. 이렇게 이 닫혀진 이 스튜디오. 뭔가 스튜디오 안에서 네. 저는 좀 큰 데서 이제 청중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가지고 어.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재밌네요. 그녀는 프로다 베스티밸리 프로는 아름답다 베스티밸리 여자라는 이름보다 프로란 이름을 살아 저 손예진이 선택한 대한민국 대표 여성복 베스트밸리 프로는 아름답다. 베스티밸리
어디서 방송을 경험을 하신 거예요? 지금 짝퉁 패션 말고는. 뭐 인터넷 방송국들 거기 좀 청취자도 좀 더 꽤 많고 앞에서 이렇게 대담도 하고 오픈 꽤 스튜디오죠. 많은 한 100여 명 넘는 네, 네. 그런 데서 토크 네. 콘서트 뭐 이런. 예 토크쇼 뭐 그런 데였습니다. 책 책에 관련된 것도 있었고 이제 일에 관련된 것도 있었고 방송이 처음은 아니네요. 많이 아. 경험이 있으신데. 별밤에 제가 그- 오. 별밤. 오. 별밤. 옥주현 씨 할 때. 아니 뭐 제 나이를 생각하시면 예. 옥준현 씨는 아니고 이문세 씨가 이문세 예. 이문세 별밤은 80년대 아이콘이었죠. 예. 어떤 계기로 참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 집에 살고 있는 그 집사람이 네. 그 당시에 그 별밤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 같은 프로그램에서. 대학생, 예. 작가 뭐 작가는 아니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작가를 도와주는 역할. 오. 그래서 뭐 준비해주고 예. 스토리도 이렇게 하고 손님도 해주고 뭐 그런 이제 이야기 손님도. 근데 이야기 손님이 빵꾸 나가지고 예. 갑자기 제가 호출을 받은 거예요. 야, 가방 싸고 진짜 이건 MBC로 집안의 와라. 영광입니다. 학생이셨을 때. 예. 가 보니까 이문세 씨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박범신 작가가 초대 손님으로 나왔어요. 그분하고 대담하는 건데 제가 박범신 씨 책을 읽은 게 책은 한 권도 안 읽고 신문에 연재 소설만 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박범신 씨가 제 막 짜증을 내시던 기억이 납니다. 짜증. 책을 내 안 책도 읽고. 안 읽은 사람을 초대를 아. 했다고. 근데 빵꾸가 난 거예요. 이제. 예. 예.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독자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이문세 씨가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가요? 그럼요. 저보다 많죠. 비슷하실 것 아니에요. 같은데. 저보다 위에. 그런가요? 이문세 씨는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있죠. 차이는 뭐 그렇게 안 나네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네, 않으시고 예. 그때도 그러면 이문세 씨가 20대 때 그렇죠. 우리 대표님은 예. 고등학생 때. 아니죠. 저 대학생 때. 대학생 대학생 때. 때. 복학해서 복학생. 20대 후반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네네네. 이문세 씨는 30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예. 30대셨고 별밤에 출연한 이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럼 짝퉁 패션 우습게 보이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 창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20몇 년 동안 계속 사업을 읽어오고 계세요. 우리 부하님은 조 대표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없으세요? 저는 디아도라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디아도라 고맙습니다. 운동화도 많고. 그래요? 네. 그 프리미엄 라인 있잖아요, 디아도라에서. 네, 헤리티지. 네. 그거를 좋아해요. 축하드립니다. 하나 달라는 거야, 뭐야? 어떡하라 질문을 하라고요? 그래서 디아도라 브랜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궁금해요. 어떤 뭐? 브랜드를 이렇게 들어오게 어떻게 된 계기? 어떤 스토리로 네. 디아도라. 들여오게 됐느냐? 디아도라는 뭐 지금 현재 다른 회사가 하고 있던 거를 저희가 가져온 거라 네. 그 회사가 현재도 이제 저희의 뭐 경쟁업체라기보다는 저희보다는 큰 회사라서 그 회사 얘기를 방송에서 이제 다 꺼내기는 그냥 해도 돼요. 필라라고. 어려운 얘기고 필라에서 했었어요. 필라에서 그렇죠. 했었는데 거기서 라이센스를 했고 네. 또 필라 회사에서 하시기 전에는 다른 작은 회사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해서 주로 이제 운동복 이런 거를 시장, 체육사 이런 데다 유통을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그 이전에는 좋은 유통에 했었었고 그게 이제 시장, 재래시장, 체육사 유통으로 가서 많이 브랜드가 좀 내려갔다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를 필라가 이제 다시 백화점 유통으로 끌어올렸는데 네. 좀 컨플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사하고. 제가 자세한 거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 컨플릭이 현재 뭐 그 회사도 저희와 같은 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계약이 서로 이제 끝나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저희 회사가 작년부터 가져오게 됐습니다. 가져오신 거죠. 부하님 날카로운데요 질문이? 네. 지금 안절부절 못하세요. 네.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더 안절부절까지는 아닌데 혼날까봐 그 회사에서.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여러 브랜드를 이제 라이센스 취급을 하셨는데 시장에 라이센스 피의 그 기준 스탠다드는 없지만 암묵적으로의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팔았을 때의 몇 퍼센트를 그 라이센스 피로 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조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뭐 딴 데보다는 항상 협상은 저렴하게. 잘합니다. 잘하고 음. 항상 장기간 계약, 기본적으로 5년 이상. 5년 이상. 이상. 재계약이 가능한. 그러니까 제가 재계약이. 이제 저희 회사가 작은 회사지만 저희 회사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그러다 보면 뭐 신발이나 이런 스포츠나 아웃도어 이런 브랜드에서는 한국에서 제일 브랜드 오파를 많이 받는다. 과거에는 제가 찾아갔지만 네네. 요즘 저희 회사의 오파가 지속적으로 많이 오고요. 어. 이게 이제 저희 자랑질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자랑이 자랑이죠. 충분히 될 만하죠. 네, 두 번째로는 계약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수십 개 네. 브랜드를 들여봐서 네. 어떤 대기업, 패션 대기업보다도 브랜드 도입에 관한 많은 노하우. 계약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음. 그래서 협상을 잘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페이스로 오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거든요. 저희 팀도 그렇고 네네. 어떤 경우에는 이랬고 이런 경우는 이게 맞고 예를 드니까 상대방들이 큰 회사라도 나중에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긍하게 되는군요.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떤 브랜드의 모든 과거의 케이스를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파타고니아였을 거고 파타고니아는 우리나라 국내 모든 패션 기업들이 한 번씩 다 찔러봤는데 계약이 실패했어요. 다. 지금 여쭤보려고 했어요. 다른 회사에서 다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다 그렇죠. 실패하고 네. 우리 대표님이 계약을 성사를 시키셨군요. 예. 제 질문은 뭐였냐면 라이센스를 계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극적인 그 브랜드가 어떤 거였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파타고니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파타고니아는 라이센스는 아니고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 예. 조인트 벤처의 뜻이 뭐죠? 뭔가요? 설명해 주세요. 조인트 벤처가 합작법인이죠. 네. 합작법인.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청취자분들이 혹시 모를까봐. 예, 예. 합작법인이란 이제 지분을 같이 일정 비율로 출자해서 공동으로 출자를 해가지고 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네네. 많이 출자한 쪽이 이제 대주주가 되는 거고요. 네. 뭐 경영은 뭐 대주주가 할 수도 있고 마이너리티 주주 쪽에서 할 수도 있고 잘하는 공동 사람들은 경영을 할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합의에 따라서 합작이란 거는 뭔가 상대방이 취할 게 있을 때 브랜드를 주는 쪽과 가져오는 쪽이 일정 비율로 협업을 하는 것. 네. 근데 대개 그 합작이 영원 무흥토록 가진 않아요. 기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콜 옵션, 풋 옵션에서 서로 주고 살 일정 기간,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들 특히 저도 사실은 조인트 벤처 계약은 남의 거는 이렇게 해줘봤는데 제가 하는 회사의 조인트 벤처 계약은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케이스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브랜드들 중에서 초기에는 저도 잘 모르고 달려들었고 네. 운이 좋아서 이제 후기에 와서는 저희 회사가 했던 어떤 레코드, 트랙 레코드 때문에 오파를 많이 받았고 파타고니아는 제가 우연히 2011년도에 저희 팀들하고 일본 동경의 하라주쿠에 출장을 갔다가 거기 지금도 파타고니아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매장이죠. 파타고니아 재팬에 네. 아주 멋있는 매장인데 그때 그 전에 출장을 왔을 때는 제가 아웃도어에 관심을 안 기울여서 그냥 신발하고 스포츠 위주로 보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날 우연히 눈에 딱 들어왔어요. 네. 왜 이렇게 매장이 멋있지? 그래서 그 안에서 한 1시간을 넘게 사람들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보내고 옷도 사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코롱에 입사했을 때 코로 핀팅 지하에 이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1호점입니다. 한국 1호점. 입사하고 나서 91년도인가 그 다음 해쯤에 들어왔어요. 이 브랜드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뭐 파타 뭐라는데 뭔지 몰랐지. 나중에 보니까 파타고니아예요. 이게 제가 하기 전까지 다른 분이 하셨었는데 근데 사실 20년 넘게 매장을 알아보니까 6개밖에 안 됐더라고요. 네네. 그 아웃도어 시장은 그 당시에는 20년 전에는 한 5천억 안쪽이었는데 시장 리테일로 전체가 지금 뭐 저희가 그거 시작하려고 할 때는 5천억 이상 브랜드가 4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진 거죠. 열몇 배로 커졌는데 근데 그 회사는 5개밖에 안 열었어요. 사실 파타고니아는 국내에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도 먼저 진입했어요. 진입은. 그렇죠. 예. 그런데 성장을 안 한 거죠. 그걸 처음에 들어왔을 때 코오롱이 가지고 왔나요? 코로나 건 게 아니고 네. 그 한국 산악협회에 관계하시던 임원이시던 분께 산악인이셨는데 그 회장님께서 이제 들여와서 어떤 인간관계가 있으셨나 봐요. 네. 산악 관련된 그런
연고가 있으셔가지고 그냥 아주 쉽게 그때는 파타고니아도 그렇게 큰 브랜드가 아니었고 파타고니아는 참고로 남미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네.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있는 고원 이름입니다. 아, 네, 고원 이름. 예.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 로고가 산이 이렇게 그렇죠. 연결된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예. 있죠. 그래서 그 매장을 보고는 너무 이제 느낌이 좋아서 보니까 상황이 그래요. 근데 마침 보니까 국내 대기업들이 그걸 되게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뭔가 그 회사도 변화를 꾀하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한번 파타고니아 닿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어요. 네.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잔스포츠의 설립자 지금 돌아가셨는데 스킵 요웰이라는 분이 파타고니아 너 회장 잘하는데 그리고 거기 CEO는 나하고 친구인데 이런 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소개 좀 해주시라 그랬더니 그분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그분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잔스포츠 설립자 재작년에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래 너 시간 날 때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파타고니아 CEO한테 바로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는 CEO하고 한 2번 만나고 회장님 파운더한테 연결이 되고 집에 가게 됐고 그래서 비교적 되게 쉽게 했어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원어원 아시죠? 나야나. 네. 거기 11명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원자가 무려 200명이 넘잖아요. 네. 거기 드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많은 오파가 있었는데 그게 비유가 맞아요? 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브랜드고 네. 왜 사입냐? 고쳐 입자.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자. 리사이클링 합시다. 소재도. 뭐 이런 브랜드거든요. 아니 그 비유를 제가 좀 다르게 해보면 전지현 씨가 프리가 됐어요. 근데 아주 중소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오퍼를 했는데 바로 계약을 한 뭐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러네. 뭐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예. 뭐 하여튼 규모로 보면 그럴 것 맞다고 같아요. 해주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큰 무리 없으니까. 제가 갔을 때 이미 여러 회사에서 제안서가 많이 왔고 왔다 가기도 했고 맞습니다. 뭐 예. 국내 패션 대기업은 다 했고 아웃도어 대기업들도 다 했더라고요. 네. 6개 회사가 네. 저기 회사가 있었나요? 오파를 그 회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 회사도 있었는데 뭐 그 회사하고는 거의 아주 근접하게 딜이 돼 있어서 네. 제가 나중에 그 회사 회장님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저를 어느 날부터 되게 미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미워하신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그 파타고니아 본사 회장님하고 되게 친한 그 한국 분이 계세요. 선우 중옥 선생님이라시라고. 네. 이 인수봉의 파타고니아 회장 이본 슈나드 회장이 주한미군으로 왔을 때 인수봉에 슈나드 AB라는 초등 코스를 만들었는데 그때 같이 등반하셨던 분이 나중에 파타고니아 본사 가서 일을 하셨어요. 한국 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LA 쪽에 사십니다. 네. 슈나드 회장하고 아주 절친이고 이제 슈나드 회장 부인이 My husband best friend라고 이렇게 늘 얘기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당신 말이야. 당신 그 욕 먹게 돼 있어. 그 거의 그때 내가 알기로는 그 뭐 사인 뭐 한 거 같더라고. 인주 근데, 찍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네. 이제 정식 계약서는 아니고 아마 이제 사인 단계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놀랐어요. 계약하신 다음에 파타고니아를. 아니 근데요. 그 국내에서도 내노라는 브랜드들이 회사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을 텐데 그 인맥 때문에 그냥 대표님과 계약을 했을 리는 좀 인맥만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뭔가 네. 매력적인 걸 예. 제안을 했기 저희, 때문에 그러니까 파타고니아라는 회사가 이제 회사의 어떤 미션 목표 자체가 회사를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네.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 환경에 기여하고 환경에 관련돼서 다른 사람들과 기업을 인스파이어하고 하는 것이 네. 기업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미션의 절반은 환경에 관련된 거, 절반은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베스트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기업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대기업이면 오히려 자기네 미션을 잘 못 끌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자기들로 하여금 그 협상을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직진출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이제 들어간 거죠. 네. 근데 그 들어갔을 때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회사는 라이선스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 어떤 회사는 본인들하고 하자고 막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막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상황을 모르고 들어갔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일을 만드는데 보통은 뭐 저는 뭐 몇 달 내에 일을 만들어내는데 1년 이상 걸렸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계약 MOU 맺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회사하고 진전이 많이 됐었다. 그런데 우리가 니엘을 선택한 거는 첫째는 신뢰성, 이제 평판 조회를 했다는 거죠. 미국 제가 거래했던 회사와 그래서 평판을 조회해보니 평판이 되게 좋더라. 두 번째는 큰 회사보다는 작은 회사, 네. 잘할 수 있는 평판이 괜찮은 회사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다른 회사들은 조인트 벤처가 아니고 독점 수입 아니면 라이센스를 오파를 네. 했는데 저는 합작을 오파를 했어요. 합작 오파를 조 처음부터? 대표님이 먼저 하셨구나. 왜 그랬냐 하면 네. 이미 아웃도어 시장이 제가 어프로치했을 때 시장이 4조 원 이상의 시장이었고요. 5조 원 가까워질 때였고 그다음에 너무 성숙돼 있어 이제 시장이 더 많이 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잘 되고 나면 파타고니아가 아무리 좋은 회사지만 이 회사도 결국은 회사의 어떤 이익 관점에서 보자면 회사에 이익이 되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선을 바꾼다거나 직진출한다거나 그렇다면 아예 조인트 벤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조인트 벤처로 제안을 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진정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 회사에서. 조인트 벤처로 제안한 회사는 없었나 보네요. 저희 회사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파타고니아가 한 번도 조인트 벤처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좀 고민을 했대요. 조인트 벤처 계약서가 없어 저보고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표님도 처음 해보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데 계약이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인트 벤처 협상하는데 저희가 사실 좀 주도를 했습니다. 파타고니아하고. 네. 재밌네요. 네, 이런 얘기 얼마나 뒤에 있는 얘기도 너무 재밌잖아요. 네. 파타고니아 그러면은 진짜 매출을 많이 할 생각이 없는 회사의 느낌이 있거든요. 아웃도어 쪽에서 일하는 사람. 왜냐면 아니 수선의 이불하고 광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DNA예요. 브랜드에. 쭉 지켜봐야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그런 충분히 일을 할 느껴지고 때 있어요. 네. 회사의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파타고니아를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조인트 벤처 청산했지만 하고 나서 할 때 파타고니아가 될 것 같아라고 보니까 국내에 있는 많은 선두 아웃도어 업체들이 파타고니아가 하는 방식을 카피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재활용한다고 그러고 수선해 준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게 다 진정성이 없다는 걸 고객들이 알기 때문에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그쪽 따라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파타고니아는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가서나 동일한 방법으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네. TV 광고하지 않고 거기다가 투자하고 있거든요. 재활용하고 업사이클하고 리사이클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세일 왕창 해서 버리고 그다음에 판매율 높이고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목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또 이 회사에는 철학 담당 부사장이 있습니다. 진짜요? 환경 담당 부사장이 있고요. 이 방송 나가면 또 많은 회사들이 따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두 분이 한국에 제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 가장 자주 왔다 갔어요. 사장은 CEO는 한 번밖에 안 왔다 갔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1년에 한 번, 두 번씩 왔고 정경련 가서 강의도 하고 환경단체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 회사 가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어떤 정말 현재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젊은 패션에 뜻을 두고 계시는 분들 특히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유의미한 진정성 있는 그 목표를 기업 안의 가치에다가 담을 때 회사가 장기적으로 더 잘 될 수 있고 그것이 잘 실현되려면 진정성이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페이크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 대표님 책도 번역하시지 않았어요? 파타고니아 관련된 책도? 예, 그 회장님이 책을 2권 쓰셨는데 Let My People Go Surfing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하고 제가 이제 공동 번역한 책은 The Responsible Company 책임 있는 기업 그런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책은 본인이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부터 어떻게 회사를 끌어왔다 이제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 위주고 두 번째 The Responsible Company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본인이 해왔던 경험과 더불어서 그걸 좀 정리해놓고
많은 기업들이 그걸 매뉴얼로 삼을 수 있도록 지표, 성과 지표 뭐 이런 것들도 들어 있고요. 네. 좀 잘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제가 번역은 잘 못했는데 여러분이 같이 공동 번역을 했고, 네. 근데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제가 이제 파타고니아하고 협상을 하고 있을 때 네. 어떤 제가 나가는 경영자 이제 모임에 어떤 한 분이 리더가 조사장님 우리 책 한번 같이 번역해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책이요? 아이고 나 책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했더니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어 잘 못해요. 했더니 몇 번을 권유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자꾸 거절하니까 그 책 요약한 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때 노하셔도 됩니다. 해서 보내보세요. 그래 이메일로. 그리고 이제 받아보는데 그때가 MOU를 쓰기 직전이었어요. 계약이 거의 성사하기 몇 주 전. 파타고니아에. 제목이 그럼 Written by Yvon Chouinard, The Responsible Company, 파타고니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협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왜 상황이네. 네. 엄청나게 제가 놀랐어요. 네, 운명이네.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저 할게 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럼 파타고니아와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전혀 제안을 하신 모르죠. 거예요? 운명이지. 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OU가 사인이 근데 12월 달에 그 책에 대한 오파가 왔고 제가 1월 초에 MOU 사인하면서 그 모임 공동 번역자분들 모임 밥을 한번 샀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밥 사겠다 했더니 밥을 사시겠다 그래 우리 모아서 내면 되지 살 일이 있어요 그래 내가 사실은 MOU를 딱 도장만 보여주고 진짜 쇼킹한 상황이네.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게 meant to be 그래야 될 운명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요. 운명이었던 것 같으네요. 운명은 아닌가 봐 헤어진 거 보니까. 또 다른 또 인연이 나타나겠죠. 이쯤에서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그 파타고니아를 맡아서 운영할 당시에 경영자는 경영 지표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실적 평가를 하는 직원들도 있고 받는 직원들도 있을 텐데 네.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파타고니아에 대해서는. 파타고니아에 대해서는 파타고니아답게 평가하려고 그랬죠. 그럼 쓰레기를 버리냐 안 버리냐 뭐 이런 걸로.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핵심 가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게 인사평가 조건에 있었나요?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파타고니아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했던 그 책에도 보면 어떤 기업이든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일을 하더라도 재무적인 건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는 회사는 생존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는 회사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가끔가다 착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냥 좋은 일 하면 된다. 그건 이제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환경단체 네. 아니면 아름다운 가게 이렇게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파타고니아는 기업이에요. 독특한 기업인 거죠. 그렇죠. 이익을 내되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내고 무리하게 성장시키지 않고 고객들이 이해를 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해서 얻어지는 이익의 일부를 네. 내가 정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 환경이죠. 파타고니아는 네. 지속적으로 쓴다. 그 목표를 어떠한 경우에도 깨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것을 회사의 파운더부터 CEO, 말단 신입사원들, 매장 직원들까지 다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파타고니아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시키고 공유하는데 처음 2년 되게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상당히 의미가 있게 기여됐다고 보고요. 직원들도 그런 사람들 위주로 뽑았습니다. 제가 이제 팝작이 끝난 다음에 사업부장으로 되고 있던 사람을 지사장으로 제가 추천을 했고 네. 그 사람이 지금 지사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명도 나간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저하고 이제 합작법인 청산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추가로 뽑긴 했는데 한 명도 나간 사람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어제 일부에 말씀드렸던 그 워라벨에 적합한 회사가 아닌가. 제가 그 마지막 질문을 굉장히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영업기획 마케팅 팀을 맡고 있거든요. 네. 영업기획은 상품 바잉하고 상품 수주를 그다음에 생산량을 결정하고 판매가를 결정하는 그런 팀이에요. 그런데 이 마케팅을 하면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한쪽으로는 매출을 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우리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고쳐 입읍시다라고 해야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몰입돼서 들여다보면 낯설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낯설죠. 저도 지금 100% 그게 이해되진 않아요. 그런데 파타고니아에 일하는 분들은 뭐 CEO부터 말단 직원까지 다 파타고니아를 종교처럼 생각해요. 아, 파타고니아의 미션. 월급은 사실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되나? 다른 회사보다 미국 높지 않아요. 평균? 워라밸이 돼 네.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익이나 규모로 보면 아웃도어에서는 2등 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브랜드 단위로 따졌을 때는 네. 노스페이스가 제일 크고 규모로는 파타고니아 두 번째로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익은 뭐 월등히 많죠.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데 이익이 많이 나요.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전파하는 거죠. 가치 스스로 소비. 팬이 돼가면서 내가 파타고니아의 가치를 사면서 야 이건 너무 좋아 너도 입어라고 친구한테 가족한테 그게 처음에는 속도가 되게 느리지만 일정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진짜 광고가 필요 없어요. 그게 자체가 광고인 거죠. 그 파타고니아의 철학을 알리는 것 내가 그걸 만약에 바꾸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브랜드가 추락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하기는 참 쉽진 않아요. 어느 단기간에 할 수는 절대로 없고요. 그렇죠. 예. 긴 텀을 두고 해야 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정성이다. 그렇습니다. 페이크가 아닌. 그렇죠. 네. Don't buy this jacket 이렇게 2011년도에 뭐 뉴욕 타임즈에 광고를 했대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네. 그때 파타고니아가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는 거예요.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이야?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켓 이미지를 올리지 말든가. 자켓 이미지랑. 근데 그 광고가 그 무료 광고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돈 내고 한 게 아니랍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광고를. 예. 좀 이런 야. 캠페인성 해서 막 그냥 실어줬던 거라고 그래요. 가치가 있으니까 아주 그냥. 네. 별점. 아니 근데 타키 형이 네.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누구 네. 마음대로 그런 제가 잘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모시고 요 덜어내 주시고 대표님 모시고 1시간 정도 했는데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줄 몰랐어요. 녹음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저 잡아주세요 분을. 네. 아무튼 대표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서 민원으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예. 지금 이제 신생 회사인데 네. 해외에서 이제 라이센스 브랜드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음. 국내 유통을 시키고 있는 한 업체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이 프랑스 브랜드예요. 네. 프랑스 브랜드인데 이 기업 문화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6시 땡 하면 걔네들은 그냥 가서 다 퇴근하고 야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오더를 내면 이게 하세월인 거죠. 한 달, 뭐 2달 시간이 너무 걸리는 바람에 이 영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지 뭐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프랑스 쪽 사람들은 네. 저도 프랑스 회사하고 직접 거래해 보진 않았는데 프랑스 사람들하고는 거래를 해봤어요. 어. 다른 나라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하고 사실 프랑스 사람들과 거래하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좀 자를 때 너무 잘라버리긴 하지만 네. 그러나 오히려 우리 미국 문화에 되게 익숙해져서 미국 사람들 거래하기 오히려 쉬워요. 이해가 서로 잘 되니까. 일은 일로서 보니까. 그런데 네. 이제 프랑스, 이태리 이쪽 사람들은 되게 그 사람들 컬처를 독특해요. 이태리 네. 또 되게 또 다릅니다. 프랑스도 되게 다르고. 근데 그거를 이해해야지 우리 거 나는 급해 죽겠는데 니네 왜 안 해주냐라는 식으로 다그치면 네.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일단 그 사람들 방식에 맞춰서 내 사이클을 조정을 해야 되죠. 예전에 그 영원 브랜드라는 걸 진행할 때 네. 파타고니아 수석 디자이너가 우리 회사에 와서 그 칼라를 좀 만져줬었어요. 질그린이라는 분인데 그때 은퇴하고 영원무역에 이제 근무를 하셨었는데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주제 워라벨처럼 왜 야근을 하냐 그렇게나 많이. 네. 9시부터 6시도 굉장히 긴 시간이다. 응. 그래서 그렇군요. 그건 뭐 야근하고 싶어서 하나 답답한 소리 하시네. 알겠습니다. 아유 저희 조 대표님 모시고 긴 시간 저는 짧게 느껴졌지만 엄청 긴 짧았어요. 시간 이렇게 좀 짝퉁 인터뷰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 나와주신 소감 또 안 여쭤볼 수 없어요. 어떠셨어요? 짝퉁 패션 나오신? 저도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초대하신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1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질문자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되게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도 한 10분 15분밖에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았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제 경험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고 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그게 뭐 수백 통이 아닌 이상 네. 성심성의껏 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반가운 소식. 이메일 주소 오픈해도 되나요? 네, 오픈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픈해 주십시오. 아 지금요? 네네네. 저는 지금 해주셔야죠. 써드리려고 그랬죠. 네. 조용노 대표님의 이메일 주소는요? 네, yongno_jo neomio 네오미오죠. .co.kr.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팟빵 네. 게시판에도 좀 올려놓을게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로 조 대표님께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먼저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뭐 인사는 해주셨지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좀 막막하신 분들께 짧게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창업을 준비하려면 일단 용감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앞뒤 이런 거 다 준비하고 돈 다 준비하고 매장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물론 잘 준비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용감하게 하시라. 네. 저도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제 주변에서 지금 잘 하시고 있는 분들 보면 준비를 잘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하고 자기가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감하시라, 용감하시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외 브랜드를 라이센싱하거나 수입하는 것들 그게 과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세상이 오픈돼 있어서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좋은 브랜드를 찾는 게 타이밍이 좋아야 되고요. 또 좋은 브랜드 잘 찾아야 되고 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브랜드가 반드시 시장에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 살 사람이 누군지 봐야 하고 또 아까 그런 관계들 내가 얼만큼 이 비즈니스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아직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조차도 해외 브랜드에 눈을 많이 뜨지 않았을 때 그 브랜드들을 하나하나 가져왔고 그런 거 갖고 와서 뭐 하려고 그래.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그런 소리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너 정신 나갔냐? 이런 얘기. 그거 무슨 로열티 그렇게 주고 해. 그런 지금은 그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이제 브랜드는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많죠. 네네. 예,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보고 잘 고르고 또 포기할 땐 과감하게 포기하고. 근데 특히 뭐 젊은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이라는 우리 지금 세상이 커넥티드 돼 있잖아요. 전 세계가 네. 모든 사람들과 커넥티드 돼 있어서 그걸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독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계약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내 비즈니스나 상품이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알겠습니다. 진짜 귀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저한테도 좀 의미 있는 저도요. 말들이 좀 너무 많았었고요. 아무튼 짝퉁 인터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짝퉁 인터뷰 공식 질문. 질문이 많아요 저희가. 끝난 거 아니었어요? 예. 마지막. 공식 질문. 기분이 좀 안 나쁘셨으면 좋겠는데 조용노 대표에게 뉴발란스란? 없어진 손가락. 잘린 것도 아니고 없어져 버렸네요. 침묵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포즈를 좀 길게 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짝퉁 인터뷰 나와주신 조용노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부천 김하중이었죠? 네. 부하님 어떠셨어요? 어제 1부도 참여하셨고 2부도 참여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패션에 대해서 몰랐던 점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이에요? 근데 오늘 1부부터 네. 2부 우리 조 대표님의 이런 토크까지 조금 그 패션 산업에 대해서 모르면 좀 어렵지 않았나요? 아니요.
패션 산업에 대해서 몰랐는데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기는 좀 편했어요. 아, 편할 정도였어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길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그 부하님이 짝퉁 네. 패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폰 유저는 아이튠즈에서 짝퉁 패션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빵 앱을 다운받고 짝퉁 패션 구독 후 개별 에피소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짝퉁 패션의 공식 메일 짝퉁파@gmail.com 네, 짝퉁파@gmail.com입니다. 구독하기, 별점 주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후기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짝퉁 패션 페이스북 짝퉁파, 인스타그램 짝퉁 패션 짝퉁파 친구 추가와 팔로우 많이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광고 문의는 메일이나 팟빵 후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이라면 복 받으실 겁니다. 짝퉁 패션 이번 한 주도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하다고 해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뭐 네. 가디건이나 제가 아까가 아니죠, 어제죠. 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짝퉁 패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do